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공지를 아마 받았겠지만 이 온라인 수업이 3주가 연장이 됐어요. 4월 말까지는 4월 24일인가요? 4월 넷째 주죠. 까지는 이 온라인 수업이 계속될 것 같고 사정에 따라 땡겨지거나 더 늦춰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적어도 학기 절반은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잠깐만 리뷰를 하면 지난 시간에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 중에서 계속해갖고 랭스 컨트랙션 이야기했고요. 중요한 거는 거리를 특히 움직이는 물체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두 지점의 위치를 간의 거리가 바로 거리잖아요. 길이잖아요. 동시에 그 두 지점의 위치를 측정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스테이셔너리 오브젝트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앨리스가 뭐 자기랑 같이 가는 막대기에 자를 재는 건 아무 때나 재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밥이 질 땐 조심해야 되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랭스 컨트랙션을 잘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으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벡터의 길이만큼 축소가 된다. 재밌는 거는 물론 이게 V가 C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길이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주의 광속으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광속으로 내가 로켓을 타고 다닌다면은 아무것도 모든 길이가 다 0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그룹 프로퍼티는 나중에 한다고 그랬고 오늘 잠깐 할 거예요. 그리고 벨라시티 속도 더하기 문제도 했고요. 그거 했고 넘어가고 요 스트럭처 오브 스페이스 타임 이 부분을 이제 하다 말았는데 일단은 이제 코디네이트를 t하고 시간하고 이제 공간 이렇게 쓰는데 시간축에다가 c를 곱해서 차원을 길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ct하고 x, y, z 네 개의 컴포넌트를 이 4차원의 스페이스 타임의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얘가 이제 스페이스 타임 4벡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점점 자명해질 건데 아무튼 이제 다음과 같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이 네 개의 성분을 이용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물론 베타 감마라는 새로운 베리어블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하려고 베타는 이제 속도예요. 속도를 디멘전리스 그래서 C로 나눠준 거. 감마는 얘의 벡터 로렌츠 벡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가 있고 간단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또는 이제 이런 형태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위에 붙고 아래 붙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하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주 재미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 이게 공간에서 로테이션 하는 거와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면 공간에서 축을 돌리면 세타만큼 Z축에 대해서 축을 돌리면은 벡터가 이제 원래 축에서 unprimed coordinate에서 x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 벡터는 변하진 않죠. 변하지 않는 벡터지만 레프레젠테이션이 바뀌죠. 그래서 그걸 x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x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매트릭스에다가 x를 곱하면 되는 거고 성분들이 바뀌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사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위치 벡터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벡터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요 중요한 거는 이 벡터의 아이덴티티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벡터의 성질을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평면적으로 정의하고 보통 넘어가는데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시메트리가 있다는 뜻이고 이 중에서 여기 이 경우에는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데 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느냐 로테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요. 그 로테이션은 수학적으로 어떤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스칼라 프로덕트가 인베리언트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 결국은 매트릭스가 이 R이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되죠.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수학적으로는 트랜스포즈, 행과 열을 바꾼 게 인버스가 되는 걸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수리물 시간에 이런 걸 왜 하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걸 기술하는 그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근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도 그렇고요.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로 쓰면 이 람다라고 우리가 쓸 텐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길이가 인베런트하다는 얘기는 길이만 얘기하면 길이 이게 x 모든 성분의 제곱을 다 더한 게 이 로테이션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s라고 합시다. s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t의 제곱을 한 놈이 이걸 이제 프로퍼 타임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이제 인베런트 하고요. 이 마이너스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 우리가 로렌츠 트랜스폼의 성질에서 이미 유도했잖아요. 이 값이 인베런트 하다는 거는 했나? 가물가물해.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돼요. 어차피 다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스칼라 프로덕트가 이제 이런 게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강의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3D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요 A.B가 인베런트 하다는 얘기가 이 각각의 성분을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값은 우리가 축을 돌려도 성립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스칼라 프로덕트 성질인데 마찬가지로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이와 같은 값이 인베런트 해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그걸 이제 인베런트 하다는 걸 보이던 와중에 지난 시간에 중간에 끊겼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타임의 그 시간과 위치 x0, x1, x2, x3 그것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벡터는 다 포지션 벡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성질이고 자 그래서 이 어떤 임의의 벡터 A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성분이 0, 1, 2, 3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만족을 하고요. 베타는 뭐 얘기했지만 감마 B도 마찬가지고
same for b. 자, 그러면 이것이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값이 인베리언트하다는 거 한번 보일게요. 그래서 인베리언트하다는 거 보려면 이제 프라임 코디네이트에서 a0 프라임하고 이제 a1 프라임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걸 곱하면 그 자연스럽게 이제 7번째 강의라고 하고요. 이쯤에다가 넣읍시다. 중간에 자르기 하고 여기다 넣지 뭐. 자, 그리고 그 이거를 이제 그대로 넣으면, 이 값을 넣으면은, 자, a0 프라임, b0 프라임, a1 프라임, b 프라임 그대로 넣었어요. 그대로 넣으니까 이와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제로스 컴포넌트는 제로스 컴포넌트다. 이거는 퍼스트 컴포넌트, 원 컴포넌트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됐고, 이걸 쭉 정리하니까 제로스 컴포넌트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로스 컴포넌트, 그러니까 0, 0끼리 곱한 거죠. 여기 0, 0 있으니까 또 0, 0. 그 다음에 뭐랄까 1, 0, 1, A1, B0 해볼까요? A1, B0 하면은 A1, B0 여기 있고 여기 있죠. A1, B0 하면은 A1, B0 하면 그 여기에 플러스 감마 베타에 가 있고, 감마 스퀘어 베타가 있죠. 그 다음에 아래에 역시 A0 B1이 여기 있죠. A0 B1. 이것은 마이너스 감마 제곱 베타. 이게 A1이 하나 나오고 A0 B1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1 B0는 똑같죠. 위에서 A1 B0는 여기 마이너스 A0 B1 뭐 한 거지? A0 마이너스 여기가 A0 이거 뭐 잘못했는가 했더니 여기가 플러스구나. 마이너스를 한 번만 붙이면 그렇죠?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 A1 B0는 역시 감마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A1 B0가 A1 B0 감마 제곱 베타, 그 다음에 여기서는 A1 B0가 마이너스 감마 제곱 베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A1 B0 이렇게 되고, 아무튼 이건 다 0 되죠. 그 다음에 A1 B1만 남았는데 A1 B1 항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1 B1 항은 요거니까 따져보면은 플러스에 일단은 감마 제곱에 베타 제곱에 그렇죠?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에 A1 B1 이렇게 나온다. 근데 감마 제곱이 뭐예요? 감마 제곱은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죠. 그렇죠? 루트 씌운 게 감마니까 여기에다가.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값은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 뭐예요? 이게 정확히 마이너스 1이고 이놈은 1이죠. 따라서 이놈은 그냥 마이너스 A0, B0 플러스 A1, B1 다 됐죠. 그러니까 뭘 보였냐면 얘가 형태가 변하지 않은 걸 보였죠. A2 프라임, A3 프라임은 다 A2, A3랑 똑같으니까 따라서 결국 마이너스 A0, B0 더하기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는 프라임을 붙여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인베리언트 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인베리언트 항상 똑같은 값이라는 거죠. 어떤 좌표에서 보더라도 어떤 관성계에서 보더라도 이 값은 항상 같다. 이 중요한 이제 성질 되겠습니다. 중요한 성질이고 이걸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값을 잘 처리해 주는 게 나중에 이제 민컵스키 매트릭이라고 매트릭 텐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면 편한데 지금은 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게 되면 아마 어차피 일반 상대론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다를 거예요. 조금은 다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페이스 타임의 스트럭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룹의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 중에 그 그룹 얘기를 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잠깐 그룹 이거 사실 앞에 섹션에서 나온 건데 내가 정한 섹션에서 볼 때 그룹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 정확한 뭐 아주 엄밀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를 말하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x, y, z 방향에 있을 것이고 세 개가 있죠. 세 개의 인디펜던트한 로렌츠 트랜스폼이 있겠죠. x, y, z 방향으로 속도가 이동하는 그 다음에 이거랑 세 개의 스페이셜 로테이션이 있죠. 뭐 x축에 대해서 돌리느냐 y축에 대해서 돌리느냐 z축을 중심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그룹을 형성을 해요. 이런 얘기를 뭐 어디선가 흘려듣든 자세히 듣든 했겠지만 많이 흘려들었겠죠. 뭐 로렌츠 그룹이나 늘 나와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마 많을 텐데 대학원 가도 공부를 제대로 조금이라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룹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그룹을 형성한다는데 그룹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룹이 뭔지를 아는데 색깔을 살짝 바꿔서 우리가 잠시 옆으로 세서 뭐 이왕이면 뭐 페이지도 넘깁시다. 아주 짧은 그룹 그 보아스 책 수리물리 책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고 안 충분할 이 컨티뉴어스 그룹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내가 얼핏 봤는데 그걸로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룹이 뭐냐? 일단 정의부터 시작하면 셋은 알죠? 집합. 셋 집합인데 아무 집합이나 그룹이 되는 게 아니야. 그룹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군? 뭐 군 이게 일본식 영어인데 이게 뭐라고 부르는지 군이라고 불러요? 좀 좋은 용어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합은 말하자면 저기 오합지졸들이고 그룹은 잘 그 훈련된 조직이라고 생각하죠. 그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내지가 좋은 언어는 아닌데 셋은 아무 모아놓으면 다 셋이죠. 집합은 뭐 어떤 카테고리든 모아놓으면 내가 뭐 과일의 집합이 뭐 이거 초등학교 때 나온 사과와 그 귤과 딸기 뭐 토마토를 넣을 거냐 말 것이냐 뭐 가지고 뭐 아규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러고 끝이죠. 이걸 과일의 집합이라고 하는 다분히 자의적인.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과에다가 귤을 곱하면은 뭐 딸기가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룹은 이런 종류의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 셋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셋인데 set of 다시 of elements 계속 문장을 이어가면 set of elements 여기까지 하면 그냥 집합이고 with the properties of 자, 쭉 뭐냐면 이제 쭉 문장이 이어가는데 이게 다음과 같은 걸 만족을 해야 돼요. 일단은 닫혀 있어야 된다고. 자, 일단 이 어떤 그룹을 우리가 A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그룹을 우리가 그룹의 엘리멘트들을 A1, A2 해서 AI에 쭉쭉쭉 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닫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다 A1에다가 어떤 이게 곱하기일 수도 있고 A1이 아니지. AI 임의의 엘리멘트 AI를 하고 임의의 엘리멘트 AJ를 하면 이게 AK가 돼서 얘가 A의 엘리멘트 원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라고 쓴 거는 뭐냐면 이거 우리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무거나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뭐 그냥 곱하기도 됐고 매트릭스 곱도 가능하고 또는 뭐 오퍼레이터 곱 또는 뭐 더하기일 수도 있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로우가 만족을 하고 이건 저 결합 법칙이라고 하나? 그래서 A1하고 A2를 먼저 한 다음에 A3를 하든 A1 해놓고 A2하고 A3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A1을 하든 그건 동일하다는 얘기고. 자, 이건 안 돼요. 이건 일반적으로 안 돼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환 법칙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성립하는 그룹도 있고 안 하는 그룹도 있고 뭐 그쯤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로 묶어서 그냥 유니티하고 인버스가 역시 이 그룹의 엘리멘트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고요. 이건 지금 쓸 거 아니니까 내려가시고 저리 가시고.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여기 i라고 씁시다. 유니티를 뭐 매트릭스 같으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유닛 매트릭스고 숫자 같으면 1이고 더하기에선 0이고 곱하기에선 1이고요. 자, i라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a에 속해 있는데 얘가 뭘 만족을 하냐면 such that i에다가 ai는 또는 ai에다가 i는 지금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의 기호는 뺐어요. 얘는 그냥 ai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죠. 곱하기에서 1 같은 거죠. 더하기에서 0. 뭐라 그러지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까먹었어. 그 다음에 인버스는 물론 인버스는 ai가 그 다음에 aij가 둘 다 이게 a 이 그룹의 엘리먼트인데 얘가 ai에다가 aj를 한 놈이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물론 반드시 이것도 만족을 해요. 커뮤터티브가 일반적으로 만족을 하든 안 하든 그 교환 법칙이 아무튼 이런 AJ가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AI가 있으면은 이걸 말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데 AI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엘리먼트면은 이면 이걸 만족을 하는 인 AJ가 반드시 존재한다. 반드시 역시 엘리먼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하면 돼요.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일의 집합 이런 거는 뭐 그룹을 만족을 하지 않고 자연수의 집합 그룹을 만족을 하죠. 그렇죠? 자연수의 집합 만족하지 않지. 마이너스 정수의 집합은 만족을 하죠. 무슨 얘기인지 따져보면 더하기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하면 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이거 아주 수학에서 중요한 예인데 example 예 하나만 듣고 그 어떤 A라고 하는 놈이 엘리멘트가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자, 이거 해보면 알죠. 전부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익스포넨셜 i의 2분의 n 파이의 n이 0, 1, 2, 3 뭐 사실 n이 3 사실 상관없죠. 계속 돌아가니까. 자, 여기 어떤 것끼리 서로 곱하더라도 이걸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클로저 만족을 하고 뭐 따져보면 알겠지만 여기 그 어소시에이티브는 그냥 곱하기니까 숫자의 곱하기니까 당연히 결합 법칙을 만족을 할 거고요. 클로저는 해보면 다 1에다 i 곱하면 i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에다 i 곱하면은 1, 뭐 전부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일단 유니티 존재하고 각각의 원소에 해당하는 인버스가 존재하죠. 곱하면 1이 되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죠. 마이너스 1은 그 자신, i는 마이너스 i가 인버스가 되고 1도 그 자신이 인버스가 되고 일단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